네, 안녕하세요. 6주차 1차시 수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하고 오늘 내용 소개한 이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관련된 문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의 근은 2차 방정식이죠. 이 녀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식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2를 더하면은 위에 이 초록색 부분에 식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얘가 0이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글쎄요. 얘네를 만족하는 근이 있어요? 없어요? 얘네를 만족하는 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실수의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쌤이 앞서 얘기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그죠? 실수 범위에서는 해가 없는 게 확실해요. 왜냐면은 제곱해서 나올 수가 실수일 때는 전부 다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수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수의 개념이 확장이 됐죠. 실수보다 더 큰 범위, 어느 범위예요? 그쵸? 허수 범위에서 우리가 근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겠죠. x-1의 제곱이 이 항에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1이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i.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i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이 수의 종류가 어때요? 이건 실수인가요? 실수가 아니죠. 그쵸? 이 녀석은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그죠? 복소수고, 자, 복소수 범위 중에서도 허수인 근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허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구분한 거예요. 해를 구했는데 그 해가 만약에 실수이다 그러면은 실근이라고 부르고 얘가 허수이다 하면은 허근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했을 때 지금 2차 방정식이 3개가 나오죠. 그쵸? 각각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x제곱은 4, 이 식의 경우에는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2개.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가 될 수 있는 녀석은 1 하나뿐이네요. 이 경우에는 1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어땠어요? x를 구했더니 아까 어떻게 나왔어? 여기 이 부분이죠. 그쵸?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i. 얘도 플러스랑 마이너스 둘 다 달려있으니까 2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이 녀석이랑 맨 아래에 있는 이 녀석은 구분이 돼야 되겠죠. 실수 범위인지 허수 범위인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2차 방정식의 해를 얘기를 할 때에는 그때의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실근이 2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식은 실근이 1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장 아래에 있는 식은 어떻게 돼요? 그쵸? 허근이 2개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두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쵸? 2차 방정식의 근을 얘기를 할 때 앞으로는 어떤 범위에서의 근인지 그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얘가 실근인지 실수 범위에서 근인지 허근인지 허수 범위에서의 근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런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의 근은 실근인가 허근인가? 자, 이거 해를 요구를 한 건 아니에요. 그쵸? 해를 구할 필요는 없어.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그 해가 실수 범위냐 허수 범위냐 그걸 묻고 있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알면 될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의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자 2a니까 2 곱하기 3 되는 거죠. 2 곱하기 3. 자, 계산해서 바로 적을게요. 6이 돼요. 6. 자, 2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자리는 2, 4지요. 그쵸?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1이니까요. 12가 됩니다. 그죠? 자, 이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6분의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그쵸? 이거 조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6분의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2 루트 2. 이건 루트 8이 2 루트 2가 된 거고요. 안에 있던 이 마이너스가 i로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쵸? 약분할 거 약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i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실근인가요? 허근인가요? 네, 허근이 되겠죠. 허근 됩니다. 여기 i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해를 다 구하긴 했지만 해를 다 구할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 실근인지 허근인지만 구분하면 돼요. 계산을 다 하기 전에 어디까지만 보면 돼요. 사실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어. 지금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녀석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봐봐,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빼지는데 얘네가 마이너스 8이 됐으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처리하려고 i가 등장했고 그래서 허근이 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고 싶을 때에는 어디를 봐라? 근의 공식을 사용했을 때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관찰을 하면은 계산을 다 하기 전에 실근을 가지는지 허근을 가지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내용 선생님 소개하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울 단원입니다. 소단원명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단원이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판별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때 판별한다고 그랬는데 뭘 판별을 하는 걸까요? 네, 그쵸. 아까 궁금했던 게 실근인지 허근인지가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 판별식 할 때 판별은 실근인지 허근인지의 내용을 구분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우리 판서 노트, 여러분들 노트에 필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적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 수업하는 바는 동그라미 4번 하고 이어지면 돼요. 판별식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 자, 판별식은 뭘 판별하는 거라고 했죠? 그쵸? 근을 구하지 않고 근을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그런 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은 선생님이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 설명한 다음에 그 방법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로서 일반적인 경우에 2차 방정식을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어떻게 표현해?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때 a, b, c는 실수인 개수가 될 거예요.
자, 이때 라지 D라는 녀석을 제시를 할게요. 라지 D라는 녀석을 제시를 할게요. 이 라지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 이때 BAC는 여러분들 위에 보는 이 2차 방정식의 각각의 개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D를 이렇게 정의할 때, 이거라 할 때, 뭐 2차 방정식 실제적인 예가 제시가 되면 이 D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해서. 자, D가 계산 결과가 양수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 D라는 녀석이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 D라는 녀석이 음수가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D가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뭐가?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D가 만약에 0이면은 이때에는 중근을 하나 가지게 돼요. 중근을 하나. 중근 자체가 하나라는 소리죠. 그쵸? 자, 그리고 이때 중근은 실근이 될 겁니다. 실근이 돼요. 자, 그리고 D가 0보다 작을 때, 즉 음수일 때죠. 이 D라는 녀석이. D가 음수일 때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됩니다. 어때요? 지금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을 쌤이 소개를 한 게 아니죠. 이 D값을 계산해서 이게 양인지 0인지 음인지만 살펴보면은 얘가 실근을 가지는지 중근을 가지는지 허근을 가지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만 계산을 해보면은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D 자체가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얘가 판별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풀어보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게 왜 성립하는 걸까요? 그러면 원리를 한번 선생님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근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예를 살펴봤었죠. 계산 다 하기 전에 선생님 여기 이 빨간색 친 이 부분만 사실 우리가 계산을 할 줄 알면은 이 루트 안에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 그걸로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지요. 그쵸? 자, 여기서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했어요? 네,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이죠. 그쵸? 이거 왜 그래요?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음수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 i 해서 i가 튀어나오죠. 허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0이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보세요. 해가 두 개가 되는 이유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각각 세워져서 두 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아예 없어지니까 그냥 해가 한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 있다. 즉 중근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리고 루트 안에 만약에 4 이렇게 양수가 들어가면요 어때요? 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실수인 녀석이 나오기 때문에 i가 등장하지 않죠. 그러면 이 녀석을 실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현한 판별식은 어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근의 공식을 했을 때 루트 안에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딱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법이 설명이 되겠죠. 그쵸? 루트 안에 들어갈 녀석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판별하면 당연히 얘가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이 이제 만나면은 이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0페이지 스스로 학습하기 문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근을 판별하라는 말은 실근을 가지는지 허근을 가지는지 알아맞혀 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편의상 여러분들이 외운 형태로 그냥 적었어요. 여기는 abc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건 이 b 역할을 한 건 뭐예요? 가운데 있는 녀석이죠. 그쵸?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4에 a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a 역할을 하는 거는 x제곱의 개수죠. 그쵸? 1 곱하기, 자, c 역할을 하는 건요. 네, c 역할을 하는 거는 맨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판별식은 1, 네, 이 부분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 4, 4, 16이니까 17이 되네요. 어때요? 양수죠. 그쵸? 자, 양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된다? 네, 실근을 2개 가진다. 실근을 2개 가진다. 만약에 음수가 나왔으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51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뒤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때 이 a는 상수로서 제시가 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1 이 부분 자체가 네, 0차인 상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의 상수 부분.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아래와 같은 근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상황별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얘가 어떤 근을 가질까를 판별하는 거는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별식을 계산을 해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의 지금 a 역할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c 역할하는 개수가 지금 맨 뒤에 있는 이 a 플러스 1 부분이죠. 그쵸? 자, 얘네를 계산을 합니다. 9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1, 지금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는데요. 더 정리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둘게요. 1번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실수인 근이 2개가 되려면 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이 판별식 자체가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이런 부등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등식 풀면은 네,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9는 그대로 두고 4a 플러스 1을 옮겼어요. 자, 양변을 나누면요 4분의 9 그리고 네, 4가 아니라 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1을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빼면요 4분의 9에서 4분의 4를 빼니까 4분의 5가 남고 a,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a가 4분의 5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비슷한 방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쵸? 판별식은 똑같은 거, 얘네 어차피 적어서 계산하니까 이 녀석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적히게 되겠죠. 그쵸? 9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1, 판별식 이렇게 적용한 녀석이 중근을 가지려면은 얘가 0이 돼야 되죠.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그죠? 자,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을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9, 얘가 4에 a 플러스 1이 될 테고요. 자, 4분의 9는 네, a 플러스 1. 자, 1을 이항을 하면은 4분의 5가 남아서요. 4분의 5가 a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허근도 판별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판별식 D를 계산하는 게 9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1이라면서요. 그죠? 두 허근이니까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9 그대로 두고 똑같이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4분의 9가 네, a 플러스 1 이항에서 4분의 5가 얘보다 작다. 자, 이런 식으로까지 a 값을 구하거나 네, 범위를 구할 수가 있었지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푼 문제들에 대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50에서부터 51페이지 문제 2번, 3번 그리고 수학 역량 기르기까지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보았나요? 자, 그러면은 문제 2번, 3번 수학 역량 기르기 부분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문제 2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뭘로? 판별식으로. 자, 판별식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D는 B제곱,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맨 앞에 있는 거 곱하기 맨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1 얘네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랑 여기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플러스가 되고요. 4, 4, 16 이렇게 되죠. 17이 나오네요. 이거 어때요?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 판별식에 의해서 이 녀석은 무슨 근을 가져요? 그쵸? 실근 두 개를 가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가지는 겁니다. 자, 가운데 있는 녀석 한번 볼게요. D는 B제곱, 6의 제곱이니까 36이죠.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9, 그리고 C가 1. 이렇게 되니까요. 36 빼기 C가 1이죠. 그쵸? 36 빼기 36 해서 0이 나오고요. 판별식이 0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네, 그쵸. 중근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찬가지로 D 판별식 구해볼게요.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지요. 그리고 마이너스 4에 1 곱하기 플러스 6이니까요. 4 곱하기 6만 하면 되겠어요. 9 빼기 6, 4, 24. 얘네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15가 되죠. 어때요? 음수입니다. 지금 음수면은 어떤 근을 가진다? 그쵸? 허근 두 개, 서로 다른 허근 두 개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 지금 K가 섞여 있는데 이 K는 하나의 상수이죠. 그쵸? X의 개수가 지금 2K인 거고요. 2K인 거고요. 0차인 상수항은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이 상황별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 자, 이때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두 실근이니까. 자, 그러면은 판별식 D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판별식이 여기도 적용되고 2, 3 다 적용이 되니까 판별식 D 자체를 미리 구해두자. 판별식 D는 어때요? 네, 2K의 제곱이니까 4K의 제곱이죠. 그쵸? 자, 그리고 마이너스 4의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곱하면 돼요. 앞에 있는 건 1이니까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추가로 적어주면 되겠죠. 플러스 K 플러스 1. 자, 이렇게까지 적는 게 가능합니다. 자, 얘네 계산을 조금만 해줄게요. 지금 이 마이너스 4를 분배를 하면요. 4K제곱이랑 K제곱 분배된 또 마이너스 4K 제곱이랑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분배한 결과가 결과값으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판별식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D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4K를 이항하면은 4K 이렇게 되고요. K 양변에 4로 나누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네요. 자, 중근은 어때요? D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이때는 4K가 마이너스 4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이 경우에는 D가 어떻게 되지요? 그쵸? 0보다 작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K는 4보다 작아요. K는 양변 마이너스 4 나누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죠? 그쵸? 마이너스 1보다 큰 녀석이 K값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51페이지 수학 역량 기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지금 고객님이 무리한 부탁을 했나봐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계도대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1번은 여기다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밑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집의 밑면이에요. 이 녀석의 둘레 길이가 80m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로가 x이고 세로가 y일 때, 자, 위에 아래
다 더하고 모든 변의 길을 다 더해야 되죠. 그렇죠? 위아래에서 x가 2개 있고 y가 왼쪽 오른쪽에서 2개 있고 해서 얘네 다 더한 게 80이 지금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40이고요. y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40 마이너스 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길이를 x로 했을 때 세로 길이는 40 마이너스 x가 된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밑면의 넓이가 480제곱미터가 돼야 된대요. 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x 곱하기 40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은 사실 넓이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 여기 이제 고객님께서 요구한 거는 이 넓이가 480이 되어야 한대요. 자, 근데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은 2차 방정식의 형태이죠. 그쵸? 그래서 이 x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설계도를 받았다면은 건축가는 네, 그쵸?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 가로 길이 x를 이 식에서부터 바로 구했겠죠. 그쵸? 그럼 그 x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40x 마이너스 x의 제곱은 480 이런 식이 나오고요. 자,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좌우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0x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40x 그리고 더하기 480 네,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쵸? 자, 이 녀석 해를 근데 구하기 이전에 어때요? 이거 뭔가 수상하죠? 이 뒤에 있는 게 너무 지나치게 커. 그래서 어떻게 해보냐면요, 판별식을 바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판별식을 썼더니 자, 이거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요 마이너스 40이 가운데 항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있는 a 부분이 1이고요 맨 뒤에 있는 거 480이 C 부분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40의 제곱은 1600이니까요 빼기 1920이 되네요. 맞죠? 이거 계산하면은 네 마이너스 320이 되어서요 판별식이 어때요? 네, 음수예요. 0보다 작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이 x의 값을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구한다고 한들 그 녀석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예요? 아닐 거예요. 이 x는 허근이 돼요. 허근. i를 사용한 허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근은 실제 집으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건축가가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보세요. 이 뒤에 480 빼는 녀석이 너무 크죠? 그쵸? 빼는 녀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1920이 나와버려가지고 음수값이 나와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빼는 부분의 480 부분이 더 작아진다면 어때요? 작아진다면은 그쵸? 이게 충분히 양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밑면 넓이를 조금 줄여볼게요. 지금 480이 밑면 넓이였잖아요. 밑면 넓이를 300 정도로 하면 될까요? 자, 300 정도로 하면요 판별식 계산한 녀석이 x제곱 지금 이 부분이 네, 그쵸? 이 부분이 지금 300으로 바뀌는 거예요. 300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자, 이때 판별식 d는 1600 빼기 4 곱하기 300이 돼서요. 300이 돼서 아이고 왜 이러냐? 300이 돼서요. 얘는 100이 남습니다. 양수지요. 자, 그럼 실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x값을 실수 범위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등교했을 때 물어보시고요. 또 내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